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TSMC의 최첨단 반도체 공정 기술입니다. 특히 그 비용, 그리고 주요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왜 중요한지 핵심만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당장 2나노 공정 웨이퍼 가격이 개당 3만 달러에 육박한다고요? 와, 그리고 다음 세대인 옹스트롬 공정은 뭐 4만 5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니 이거 시작부터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비용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웨이퍼 한 장 가격만 볼 때 아니고요. 이나노 칩 하나를 개발하는 데 드는 총 비용 있잖아요. 이게 대략 한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조 원에 가깝습니다. 1조 원이요? 와, 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투자인 거죠. 이야 진짜 억소리가 나네요. 이 자료에서 보니까 이런 높은 비용 때문에 정말 소수의 최상위 고객들만 이 기술을 쓸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칩 전국 시대가 온다는 표현도 있던데 이게 그런 맥락이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가격 자체가요, 뭐랄까, 기술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력하고 기술력을 다 갖춘 정말 소수의 기업만이 이 최첨단 칩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칩 전국 시대. 다시 말해서 첨단 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소수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네요. 그럼 그 최상위 고객들, 구체적으로는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자료에 여러 이름이 나오던데요. 아, 네. 이미 뭐 다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AMD 있잖아요. 네, AMD. 차세대 서버용 EPYC 프로세서, 코드명 베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TSMC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미디어텍도 올해 아마 9월쯤 2나노 칩 설계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아마 내년에 나올 플래그십 칩 디멘실의 9600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미디어텍도요? 스마트폰 칩 강자인데?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애플도 빠질 수 없죠. 아이폰 18에 들어갈 A20, A20 프로 칩, 또 맥용 M6 칩에도 이 2나노 공정을 쓸 것으로 보이고요. 퀄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플랫폼에 적용할 걸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후지츠도 AI CPU에 이 기술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서버, 스마트폰, PC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다 뛰어드는 거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런 전통적인 칩 회사들 말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 CSP라고 하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곳들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이 CSP 기업들의 행보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 회사들이 요즘 자체적으로 맞춤형 칩, 그러니까 ASIC 개발에 엄청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칩들을 아마 2027년 이전에 TSMC 2나노 공정을 써서 만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아, 자체 칩이요? 네. 예를 들면 구글의 8세대 TPU, 텐서 처리 장치라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 AWS의 AI 학습용 칩인 트레이니움 4,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마이아 300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300은 어쩌면 2026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2나노 기반으로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CSP들이 왜 이렇게까지 그것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체 칩을 만들고 심지어 가장 비싼 2나노 공정을 쓰려는 걸까요? 그냥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존 업체들 칩을 사서 쓰는 것보다 더 나은 점이 확실히 있는 건가 보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 예를 들어 엔비디아 같은 곳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비용 관리나 성능 최적화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공급망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아, 공급망 문제도 있군요. 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역시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에요. 앞으로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자체적으로 설계한 고성능 AI 가속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거죠. 남의 칩만 사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TSMC 자료에서도 보면 앞으로 5년간 AI 가속기 분야가 연평균 성장률이 40% 중반대 이렇게 아주 높게 성장하면서 전체 매출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 40% 중반이면 정말 엄청난 성장세네요. 결국 이 모든 기술 경쟁의 진짜 중심에는 TSMC가 딱 버티고 있는 거군요.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TSMC도 생산 능력을 계속 확장하고 있겠네요. 네, 당연합니다. 지금 신주에 있는 바오산 공장, 그리고 가오슝 공장, 이 두 곳을 중심으로 2나노 생산 능력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어요. 급증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해야 하니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공장 짓고 장비 들여놓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 최첨단 공정이라는 게요, 한 2,000개가 넘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단계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정말 극도로 미세한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걸 다 제어해야 하는데, 이건 뭐 단순히 설비만 있다고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랜 공정 제어 기술,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제조 실력이 TSMC의 강력한 해자,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단순히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노하우가 진짜 장벽이 되는 거네요. 그럼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면 TSMC의 최첨단 공정은 어마어마한 비용 때문에 소수의 최상위 기업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게 바로 칩 전국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는 AMD나 애플 같은 전통적인 칩 설계 회사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구글, 아마존, MS 같은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까지 자체 칩 개발을 위해서 TSMC의 2나노 공정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AI 분야의 성장이 이런 흐름을 더욱더 빠르게 만들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TSMC의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 능력 확장이 당분간은 반도체 산업의 지형을 계속해서 주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질 기술 변화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